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여야의 평가는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가 리투아니아 명품 매장에 들렸다. 뭐 이런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 보도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한 평가는 앞서 장호진 외교부 2차관과 충분히 얘기를 나눠서 이 대담 코너에도 얘기를 하긴 하겠지만 먼저 김건희 여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예.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리투아니아 매체가 한국의 퍼스트레이디는 50세의 스타일 아이콘 이런 제목 하에 빌뉴스 일정준 유명한 스타일 아이콘 빌뉴스 일정중 유명한 상점에 방문하다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는데 내용은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과 수행원 16명을 대동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막은 채 명품 브랜드를 취급하는 편집샵을 방문했다. 그리고 김 여사가 방문한 매장은 총 5곳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 일단 이 보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접하고 나서의 느낌은? 일단은 보도가 나온 다음에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뭐 보도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과장됐다거나 일체 얘기가 없는 거 보면은. 왜냐면 사진이 게재됐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국민들이 다 봤죠. 그 사진들이 되게 모르겠어요. 국제회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민들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빌뉴스에. 수도인데. 리투아니아. 근데 한 10명 넘은 사람들이 쫙 대동하고 가고 있던데 국내 언론은 아마 우리 기자들은 저도 예전에 청와대 출입할 때 가보면 바빠가지고 여사 일정까지 잘 못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공식 일정이면 가서 풀기자들이 가요. 가는데 특히 김건희 여사는 이제 비공개로 해버리니까 모든 일정을 거의 다. 우리 국내 기자들은 안 갔는데 이 기사 내용을 봐가지고는 현지 매체는 무슨 비판하려고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면은 시기나 내용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보면은. 어떤 점이 부적절하다고? 일단 다른 영부인들이 다른 보도를 보면은 이 시점에 문화행사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뭐 고궁을 간다든지 박물관을 간다든지 이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아니라도 비공식적으로 남는 시간에 다른 영부인들이 뭐 문화행사라든지 뭐 유적지 방문 이런 거 일정 자체도 그게 공식 일정인 거였지. 보면 그 영부인들의 퍼스트레이디들의 일정이죠. 그 나라에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를 보통 다 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김건희 여사만 이렇게 빠진 것 같고 시기도 왜냐하면 지금 뭐 국내 무슨 수해는 지금 이 시점에서보다는 지금이 더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만은 그 전도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노선이 변경된 지점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란이 있었고 특히 그 직전에 집권여당이 이제 실업급여 문제로 무슨 달콤한 실업급여 했고 노동부 또 공무원은 우리 젊은 여성들이 무슨 명품 샤넬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대통령 부인께서 명품 샵을 지금 5군데나 들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국민들 지금 저도 기사도 보고 여론도 들어보면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일단은 지금 수해가 워낙이나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런 얘기들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지금 조금 부담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쟁의 요소로 조금이라도 비춰질 수 있는 얘기들을 지금 나누는 것이 온당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대변인님이랑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리투아니아 현지 매체에서 나왔던 보도를 통해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아마 가십성 성격의 내용이 좀 짙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리스트로 불리는 여사가 이렇게 이 편집숍을 방문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편집숍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제 국내로 이 언론이 소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김건희 여사가 뭔가 쇼핑을 위해서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치 공세가 쏟아졌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공간에서 물건을 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발표가요? 이 물건을 산 것이 없다라는 구경만 하고 나왔다?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다니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 쇼핑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가게 되면 현지에 있는 상황들을 쭉 둘러볼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김건희 여사가 무슨 그때
명품 쇼핑을 위해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그 다음날 대표단이 와서 또 물건을 막 사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다음날 대표단이 와서 사갔던 것도 거기 있는 직원 한 명이 넥타이 하나를 사갔던 본인이 넥타이 하나를 사갔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초창기에 있었던 많은 정치 공세 의혹 보도랑은 또 내용들이 결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지금 이게 나왔던 보도는 지난주 후반에 나온 건데 네. 이 일이 있었던 거는 지난주 화요일 11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해랑은 거리가 좀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수해가 나기 전이다.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수해 복구도 마찬가지고 또 여전히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에서의 앞으로의 대응 그리고 여전히 실종자에 대한 구조라든지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대변인님 제가 이제 네.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뭐 이 일정 아니라도 해외 순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동안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뭐 임기는 많이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남는 시간에 네. 여사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아 여기 왔으니까 한번 거리나 한번 나가볼까라고 해서 경호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뭐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그거 자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거, 이게 예. 특별히 명품숍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정상 안 좋아 보이는 겁니까? 근데 이제 나토 국제 회의였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국제 회의를 이렇게 두 차례나 가시는 것도 사실 이게 외교적이나 우리 국익에 맞나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국제 회의에 가면은 이제 퍼스트레이들이 영부인들이 다 모입니다. 그 나라하고 모든 일정을 세세하게 논의합니다. 나가고 싶다고 그냥 못 나가요. 우리 출입 기자들도 함부로 못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완전히 100% 자유 시간은 없다. 그거를 그런- 어떻게 예를 들면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예.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그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나라 외교부, 그 나라 경찰이랄지 아니면 뭐 경호처랄지 협의가 다 돼야 됩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대통령급에 준하는 경우를 받아요. 그렇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국제회의를 유치했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저기 유력한 국가의 부인이 와가지고 유해를 당한다거나 가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호텔박을 밖으로 돌아다닌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요? 지금 뭐 수해 이런 부분들은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복구도 희생자들 위로하고 잘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전 또 대통령실에서 내는 그 첫 해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해명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건희 여사가 가게 직원의 호객으로 매장에 들어갔을 뿐 물건을 사지 않았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진을 봤습니다만은 네. 그 리투아니아 현지 시민 국민이 안 보일 정도로 호적해요. 그 얘기는 이미 그쪽 현지 경찰이나 보안 당국과 이미 얘기가 된 겁니다. 어느 그래요? 정도는 그렇다고 일단은 봐야 추정입니다. 됩니다. 추정이죠. 네. 추정이 제가 이제 예전에 출입해보고 여러 가지 할 때 보면은 그리고 제가 예전에 외교부를 나갈 때 일화를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당시에 저는 이제 몇 년 뒤에 들었죠. 그 외교부 거의 국장으로부터 어느 대통령인지는 밝히실 수는 굳이 뭐 밝히겠습니까? 근데 좀 시간은 됐는데 그 당시에 우리 영부인께서 네. 문화행사에 그 나라 주최하는 문화행사에 가서 설명을 듣다가 그 나라 장관이 이게 경호상이 없었던 장관 같아요. 그 나라 장관이요? 그 나라 현지 장관이 우리 대통령 영부인께 갑자기 몸을 들이대면서 좀 더 설명을 잘 하려고 했겠죠. 하는데 우리 그 옆에 있던 여성 경호원이 이걸로 바로 그 사람들 칩니다. 팔꿈치로. 그 기자들도 옆에 가면은 그냥 바로 때립니다. 그 정도로 경호가 그럼요. 성공하다 그건 이런 FM이에요. 말씀이시구나. 하고 맞아가지고 장관이 명치를 맞고 쓰러졌어요. 그 현지 신문이 보도를 하는 바람에 약간의 외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협상을 해서 됩니다. 제가 이 시간이 좀 말씀을 지난 드리는 얘기지만, 거는 왜냐하면은 그 정도로 영부인에 대한 경우가 무슨 명품샵에 있는 직원이 와가지고 호객 행위를 할 정도로 허술하지 않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해명을 내놓으면 국민들이 더 화를 내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밝히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전혀 안 샀으면 왜 5군데를 호객 할 때마다 5군데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 정확히 밝히라는 걸 뭘 밝히라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실에서. 지금 현재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가 맞는지. 네. 그러면 보도가 지금은 현재까지 보도는 맞는 것 같아요. 전혀 해명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가가지고 진짜 직원이 끌어가지고 보고만 나오셨는지 아니면 보고 나오는 행위를 5군데 다 도셨는지 그리고 그 대표단이 가가지고 그 다음날 넥타이 하나 사왔다? 이 얘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는 대표단이 자기 물건을 사려고 그 다음날 뛰어가가지고 넥타이를 하나 사왔다? 그거 그렇게 영부인 모시는 그 수행팀이나 경호원들은 그렇게 허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시간 못 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김병민 최고위원. 네. 요 호객행위, 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민주당 고문이 위험한 엉터리 바보 발표다. 이렇게 발표한 관계자 파면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얘기하던데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실에 요 네. 호객행위로 여사가 명품샵에 들어갔다는 요. 이게 이제 공식 발표가 아니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과정 속에 나왔던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죠. 네. 근데 여기 보면 호객으로 결국 뒤에 하고 싶었던 말이 이제 물건을 사지 않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고요. 그냥 구경으로 그냥 드린 그리고 것이지 현재 뭐 이제 쇼핑한 건 아니다. 요청 비슷하게 이게 들어갔던 과정에 대한 경위를 설명하게 됐던 일이겠죠. 이 보도가 나왔던 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시기 그때였던 거를 기억하는데 말씀을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미 수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호객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끄집어서 정치 공세를 하고자 하는 야당의 생각과 그런 의지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은 단어 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이런 것들로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일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해외 정상 순방 외교를 가는 과정 속에서 경원들을 다 수행하고 이곳저곳에서 본인을 치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품샵에서의 물건을 샀다. 그랬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야당의 이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정치 공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물건을 사지 않았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왔는데 그럼 남게 되는 건 대통령실이 해명했던 호객행위라는 단어 하나가 남는 거잖아요. 이걸 갖고 끄집어서 다시 정치 공세의 장으로 끌어들이게 되면 지금 심각한 문제를 풀어야 될 시기에 이런 뉴스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국민들께서는 별로 반기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깜짝 방문 요 얘기 좀 해보죠. 여당 지도부도 전혀 이거 약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것도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저는 핵심 관계자가 아닌가 봅니다. 지도부잖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우크라이나를 가는구나. 네, 물론 이제 폴란드를 가니까 가기 전부터 많은 언론들의 관심들이 있었죠. 또 물어보기도 했었고. 바로 옆이니까. 하지만 또. 워낙이나 이 최종적인 상황까지 보안을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 대통령께서 가실 거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당은 이 대통령 우크라이나 방문.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로 가기 전 폴란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됐고요. 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한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랑 닮은 점이 참 많이 있죠. 우리가 전쟁 때 그 유엔군을 비롯한 전 세계 도움을 받아서 그 어려웠던 한국 전쟁을 이겨냈고 그 뒤로 국제사회의 도움과 함께 우리의 자력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이뤄낸 바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을 것 같고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또 군사적으로도 비살상 무기 등에 대한 비살상 물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줬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지까지 가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마지막 신뢰관계를 같이 쌓고 돌아온 상황이어서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났을 경우 우리 기업들의 그 재건 사업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또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나오는 평가를 보면 네. 뭐 생각 없는 좌충우돌 외교다 뭐 이런 평가도 하는 분도 있고 또 저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탄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고 그리고 그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민주당 공식 논평을 보면 좀 아쉬움을 표현했어요. 수해가 났는데 저 먼저 우크라이나 안 가고 귀국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던데 어떻게 일단은 봅니까? 공식 이거? 해명, 공식 입장, 논평. 우리 입장이 좀 아쉽다는 건 많이 절제됐죠. 왜냐하면 수해 상황도 있고 하니까 대통령이도 이제 그 귀국하는데 나머지 이제 좀 격한 표현들은 이제 의원님들께서 개인의 표현이나 이제 많이 나가서 방송 가서 했는데 뭐 저희 공식 논평은 많이 자, 절제를 했습니다만 이 생각 없는 좌충우돌 외교다 이것도 민주당의 공식 논평 아니고 의원 개인의 얘기입니까? 근데 저희들 볼 때는 전반적인 생각은 여기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하고 대통령께서 이제 다른 외국 정상들 우리가 사례를 벌써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요. 사례를 보면은 이런 국가적으로 수해랄지 뭐 지진이랄지 큰 그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면 있는 일정도 취소하고 옵니다. 그게 맞지요. 왜냐하면 근데 또 대통령실의 고위직 같이 순방했던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무슨 이 상황에서 갔을 거라도 크게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 또 보도가 됐어요. 그분이야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세라고 하는 그분이 얘기했는데 그 맞습니까? 그런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수십 명이 지금 그 생명을 잃었는데 거기다가 그런 표현합니까? 대통령을 일단 두르는 게 맞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지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네. 민주당의 비판의 포인트는 네. 수해가 났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갔냐?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요. 이거입니까? 아니면은 수해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우리 외교에 우리 국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까? 저는 그 우리 국익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두 개 다른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5월 달에 대통령이 일본 갔을 때 비록 일본 외신입니다만은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보도하니까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팔팔 뛰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면서 일본 외신에 되게 준엄하게 뭐라고 했어요. 외국 정상회 일정에 대해서 함부로 보도하지 말라. 불과 일주일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부인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일정이 다 보도가 되면은 물론 뭐 깜짝 놀라게 해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를 간다고 대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전쟁적으로. 보도들이 되면은 그럼 아예 그런 보도가 안 나오게 리크가 되지 않게 하던지요. 이미 리크됐는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우리 기자들을 숨겼는데 저는 그거 딱 간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 자기 좋아하는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도 말에 11월입니까? 12월에 이라크의 자이툰 부대로 갑니다. 기억나시잖아요. 파리 갔다 오시면서 이 비행기는 서울로 가지 않습니다. 되게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대통령이 좀 약간 이렇게 벤치마킹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나쁘게 하면 쇼같이 한 거 하신 건데 다른 나라 자이툰 부대는 우리 군인들이 가 있습니다. 격려하러 간 거고 여기 가가지고 메시지도 보면은 메시지 바로 하실 거죠 또 사직생 생직사 예, 말씀하시죠. 사직생 생직사 하면 자 그러면 이제 네. 정리를 할게요. 네. 물난리가 났는데 그 반론은 좀 이따 제가 김병민 예. 최고한테 기회를 드릴 거고 물난리가 났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갔냐 추가로 그냥 한국에 들어 수습하는 게 낫지. 이수경님께서도 문자 보내주셨는데 나라가 물난리로 엉망인데 빨리 와서 수습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따가 반론할 기회 드릴게요. 김병민 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 자체가 물난리랑 상관없이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거거든요. 네. 이 대통령의 메시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직생 생직사의 정신을 우리가 함께 싸운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자. 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신 거죠. 진짜로 근데 우리가 우크라이나하고 사직생 죽기로 하면 살 것이요 생직사 살기로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거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왜군을 물리칠 때 쓰시던 말씀으로 저희들 다 알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하고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제가 궁금해서 그런 좀 알려주세요 누가. 국민의힘이 됐던 누가 됐든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나간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170개 기업들이 나가 있는 삼성,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팔도라면까지. 그럼 러시아에 있는 우리 기업들, 16만 명의 우리 교민들. 그럼 러시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사직생, 생직사의 각오로 연대를 하겠다고 했으면 러시아는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같이 스크럼 짜고 우리가 전쟁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전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의 반론을 듣겠습니다. 두 가지 일단 첫 번째 수혜임에도 불구하고 꼭 우크라이나를 갔어야겠는가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매우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상황들이 다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원격으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총리 이하 이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계속 원격 회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책들이 있었던 지점이라든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하지 못했던 점들은 하나하나 꼼꼼히 아마 되짚으면서 문제를 다시 살펴볼 거라 봅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문이 이른바 깜짝 방문으로 뭔가 대통령의 실적과 성과를 내려고 했던 부분들이 아니라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G7 정상회의부터 시작돼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했고 또 친서를 갖고 젤렌스키 여사가 직접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앞서 제가 6.25 한국전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 거기 가고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6.25 전쟁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모여들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설명과 성과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그 연대 정신 그리고 불법으로 무력 침공하게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한 강력한 국제사회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판단됐던 것 같고 지금도 우리는 북한이 이 여러 가지 불법적 탄도미사일 도발,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들을 또 끌어낼 수 있는 효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얘기했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재건 사업에서의 가장 강력한 이니셔티브를 지는 것 이런 일들을 복합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 수혜에 관한 측면에서는 과거부터 이제 계속
논의를 하면서 가 있었던 부분에 예. 마지막 이거를 취소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막 돌아오셨으니까 예. 남은 모든 총력을 어떻게든 수해에 복구 그리고 실종자 수습이라든지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모든 역량과 에너지 다 쏟아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뺄 수 없는 게 바로 한일 정상회담인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의가 좀 있었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방류와 관련해서 얻은 게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IAEA 그러니까 보고서가 과학적으로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 과학적인 보고서에 따라서 계획대로 철저히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만약 방류되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신속하게 이걸 대한민국 정부랑 공유도 하고 국제사회의 공유를 통해서 그 기준치 이상이 나올 때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통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텐데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청했고 기시다 총리가 화답했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뭐 한 두 가지 정도 내용 한국 우리 전문가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왜 총리가 즉답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외교 실무진들 차원에서 하나씩 다져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가 이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민주당 어떻게 봅니까? 대통령이 무엇을 얻어왔는가? 얻은 게 없죠. 일단 한일 정상회담 자체에서도 전혀 얻은 게 없고 얻은 게 없다. 대통령께서 기시다 IAEA 보고서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방류를 묵인은 허용해 준 거죠. 허용해 준 건데 전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국민의 80%가 방류에 반대하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국익은 뭡니까? 일본은 철저히 국익에 계산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가지 방법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국내에 놔두지 않는 방법을 쓴 거예요. 330억 원으로 1km 이상 바다로 관을 빼서 그냥 버려버립니다. 바다에. 그럼 우리 국익은 뭡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방류를 허용해줘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뭐 있어요? 정말로. 진짜 궁금합니다. 전혀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한국 대통령이랑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우려하고 야당도 팔아도 됩니다. 이럴 때는. 야당이 이렇게 극렬 저항하고 반대하니까 방조하지 마시오. 최소한 6개월, 1년은 밀어놓고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돈이 없으면 국제 모금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가는 게 대한민국 국익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의 자세다. 그리고 참고로 딱 한마디 표현실로 자, 하니까 시간 얼마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꾸 이제 6.25 전쟁을 말씀하셨는데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는 6.25 전쟁 때 소련의 유성 국가로 참여해가지고 북한군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지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구소련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도와줬던 우리 16개 국가하고 다른 나라다. 이걸 혹시 시청자, 청취자분 헷갈리실까 봐 10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따져서 묻기 시작한다면 6.25 전쟁 이후의 국제사회 관계들을 다 하나씩 묶어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적어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현재 우크라이나 사회에 대해서 불법으로 무력 침공한 러시아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